어머님 방은 없어요.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요즘 원룸도 다 그렇게 해요. 잠깐 뭐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제 방이 없다고요? 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 집 주인이고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집이 넓어야 아이들도 편하고 드레스룸도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나이에 방 하나쯤. 나이, 내 나이가 문제라고요? 55살이 그렇게 늙어서 방 하나 가질 자격도 없단 말인가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요양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인데 우리 편의대로 해야죠.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30년간 간병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할 수 있는 호구였던 거죠.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55이고 서울 강서구 25평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어요. 평생을 간병인으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정확히는 30년간 말이죠. 30년 전 25살에 처음 간병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당시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분이 밤새 끙끙거리시면 잠 한숨 못 자고 보호자 가족들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숙 씨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미숙 씨 손은 정말 마법 같아. 우리 어머니가 미숙 씨만 찾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30년을 보내며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분들,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던 어르신들,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절망하던 환자들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5년 전 돌본 김 회장님이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6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의료진들도 포기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매일 말동무를 해드리고 손발 마사지를 해드리며 정성껏 돌봤더니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때 김 회장님 아드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미숙 씨, 당신은 천사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는 특별 보너스까지 주셨죠. 그 돈으로 남편과 제주도 여행도 갔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성호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늘 말해줬어요.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거잖아. 그런 남편이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이라고. 우리랑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은주는 제 하나뿐인 딸입니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형 병원 수간호사로 일해요. 남편은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죠. 딸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은주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사위 준수와 손주 둘까지 함께 살게 됐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조금씩 제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게 일시적인 변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편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 그리고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주 중 막내인 현우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제가 오랜 경험으로 집에서 간단히 처치해 줄 수 있었죠. 현우야, 할머니가 등 좀 문질러 줄게. 가래가 나오면 훨씬 시원해질 거야.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요령으로 아이 등을 두드려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할머니의 정성을 고마워했을 텐데 사위 준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니, 그런 방법들은 요즘 쓰지 않아요. 의학적 근거도 없고요. 현우 아픈데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약 처방할게요. 그 말의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간 수백 명이 환자를 돌봐온 경험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니요. 물론 준수가 의사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도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딸 은주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준수 씨 말이 맞아. 요즘은 옛날과 다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겠어.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간병 일을 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하나씩 무시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엔 은주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 일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았죠. 제가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줬더니 엄마, 저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자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약 먹을게요. 예전 같으면 엄마표 생강차 최고야라며 좋아했을 딸이 이제는 제가 해주는 모든 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더 속상한 건 집안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손주들 도시락을 싸줬는데 할머니, 저희는 학교에서 급식 먹어요. 도시락은 안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건데 어머니, 요즘 애들은 도시락 싸가면 오히려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준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 선의를 차단했습니다. 마치 제가 구시대적이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은주가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를 맡게 되어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거든요. 은주야, 그런 환자분은 말이야. 일단 마음을 열게 해야 해. 내가 예전에 비슷한 분을 돌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은주가 제 말을 끊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던 간병이랑 우리가 하는 간호는 차원이 다른 일이야.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딸이 저를 그냥 단순한 간병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딸에게는 그냥 차원이 다른 일이었던 거예요. 점점 집안에서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뭘 제안해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요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급기야 제가 그동안 모아둔 간병 관련 의료 상식이나 응급처치법 같은 수첩들을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오래된 정보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손주들이 보고 잘못 따라 할 수도 있고요. 30년간 현장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기록한 소중한 노하우들이 위험한 정보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저녁 차리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박미숙 간병사님이라고 불리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가끔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병원에서 네가 그립다고 하더라. 그럴 때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준수가 갑자기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아이들도 크고 있고 저희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20년 된 집이니 손봐야 할 곳도 많았고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한 8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어머니 적금해서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라니. 제가 30년간 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부담할게. 그렇게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어요. 공사 기간 동안 은주와 아이들은 은주 지인 집으로, 준수는 병원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고요. 저만 공사 현장에 남았습니다. 공사 첫 주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소음, 집안 가득한 먼지, 제대로 앉을 곳도 없어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하루를 보내야 했죠. 그런데 공사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을 허물고 세로 구조를 잡는 과정에서 나온 도면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제 방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 이 도면이 맞나요? 제 방은 어디에 있죠?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의뢰인분이 거실을 확장하고 드레스룸을 만들라고 하셔서요. 혹시 따로 말씀 안 들으셨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방이 드레스룸이 된다고요? 급하게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수야, 도면을 봤는데 내 방이 없던데? 아, 그거요? 어차피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요즘 원룸도 다 거실에서 자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20년간 살아온 집에서 제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제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 자리는 없애버리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연히 은주와 준수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는데 여보, 엄마 가방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할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걱정 마. 어머니 성격상 별 말씀 안 하실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인데 우리 편의대로 해야지.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수가 동료 의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형, 장모님이 간병사 출신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집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나중에 재개발되면 대박 날 거야. 그래. 그럼 명의 이전 받을 생각이야?
당연하지. 이미 리모델링 비용도 장모님 돈으로 했고 앞으로 서서히 넘겨받을 계획이야.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새로 바뀐 집은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제가 있을 자리는 정말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침대를 놓고 그게 제 공간이 됐어요.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을 수 없는 열린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거였죠. 어머니, 어때요? 집이 훨씬 넓어지고 좋아졌죠? 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우연히 은주와 준수의 대화를 또 들었는데 여보,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왜? 뭐 할 건데? 병원에서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 돈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도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허락받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제가 뭘 안다고요? 30년간 환자들 돌보며 온갖 세상사를 다 겪어본 제가 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말이에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됐을까? 30년 전 첫 간병일을 시작할 때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환자 가족들이 함부로 하려 하면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였는데 말이에요. 문득 3년 전 생각이 났어요. 남편 성우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요. 여보, 우리 제주도 가서 살까? 내 동기 경희가 거기서 펜션하는데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좋지. 하지만 지금은 은주도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 경희 언니가 엊그제 안부 전화를 했었어요. 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제주에서 펜션 하는데 정말 좋아. 너도 한번 놀러와. 그때는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이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주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꺼냈어요. 은주야, 엄마 제주도 갈 생각이야. 제주도요? 여행 말씀이세요? 아니, 아예 이사 가서 살려고. 그 말에 은주가 화장하던 손을 멈췄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있으면서 느꼈는데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제가 필요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안일 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걱정되는 걸까요? 은주야, 엄마는 30년간 간병일했어.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봤고 많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받았단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은주야, 후회는 여기 있으면서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일주일 후 짐을 다 쌌습니다. 20년 살았던 집인데 제 물건은 박스 4개뿐이더라고요. 제주도에 도착한 건 봄이었습니다. 경희 언니가 공항에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수가 정말 왔구나. 어서 와, 우리 제주도에. 언니가 운영하는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답답한 일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미수가 여기 방 하나 네 거야. 마음껏 써.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을 가지게 됐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고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미수가 여기서 푹 쉬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희 언니는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30년 지기 친구라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더라고요. 첫 주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갑자기 한가해지니까 오히려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구나. 펜션 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청소도 하고 간단한 조식도 준비해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손님들이 제게 정말 고마워한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여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마치 어머니 같아서 편안했어요. 조식 진짜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밥 같았어요. 30년간 간병 일을 하며 사람을 돌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펜션 손님들을 챙기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였어요. 펜션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70대 할아버지인데 중풍으로 한쪽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셨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30년간 환자를 돌본 경험으로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방까지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간단한 마사지도 해드리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살펴봤어요. 그 할아버지 따님이 나중에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간병인 출신이세요? 네, 30년간 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병원에서도 이렇게까지는 못 챙겨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제 경험이 무시받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가족은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따님이 제게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미숙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행복해하신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리워했던 느낌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경희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미수가 우리 펜션에서 간병 서비스도 해보면 어떨까? 요즘 실버 관광이 늘어나는데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많더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힐링 펜션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 30년 경험을 살려서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바닷가 산책을 도와드리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도 준비해드렸어요.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와 바다를 보며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많이 오셨는데 다들 제 서비스에 만족해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여기 와서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보람을 다시 찾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할머니를 돌본 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30년 경험으로 할머니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 처음 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험이에요. 30년간 이런 분들을 많이 돌봐봤거든요. 치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가 제주도로 찾아왔어요. 많이 마른 얼굴로 나타났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준수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떠난 후 준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집안일은 다 은주에게 떠넘기고 제 통장을 멋대로 사용하려고 했다고요. 엄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준수 씨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도.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은주야,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처럼 남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엄마, 저희랑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은주야, 엄마는 지금이 너무 좋아. 30년 만에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은주에게 말했어요. 은주야, 엄마는 이제 박미숙으로 살 거야. 누구 엄마도 누구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미숙으로 말이야.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펜션 손님들을 돌보고 제가 가진 30년의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힐링 펜션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예약도 몇 달 전부터 해야 할 정도가 됐어요. 특히 제가 돌봐드린 환자 가족들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더욱 유명해졌죠. 미숙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정말 전문가세요. 30년 경험이 정말 대단해요. 병원에서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세심함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큰 병원 원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미숙 선생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버케어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험 많은 분이 필요해요. 정식으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연봉도 기존보다 훨씬 높게 드릴 수 있고 선생님만의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구식이라고 무시받았던 제가 이제는 정식으로 모셔가고 싶다는 제안을 받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귀해요. 30년 경험에 이런 마인드까지.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제가 제주도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2년이 지나고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힐링 펜션이 성공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졌거든요. 언니, 우리 이제 더 크게 해보면 어떨까? 전국에 있는 간병사분들이 모여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 말이야. 미수가 정말 좋은 생각이다. 너처럼 경험 많은 사람이 다른 간병사들 가르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제주 케어 아카데미라는 교육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간병사들이 와서 저에게 30년 노하우를 배워가는 곳이었죠. 미숙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실무 교육은 어디서도 받을 수 없었어요. 30년 경험담을 직접 들으니까 정말 도움이 돼요. 선생님처럼 환자분들에게 인정받는 간병사가 되고 싶어요. 젊은 간병사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대 초반의 새내기 간병사 영희 씨였어요. 선생님, 저 이 일 계속해도 될까요? 주변에서 다들 힘들다고, 인정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영희야,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이야.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거거든. 물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 내가 30년 해오면서 느낀 건 이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이 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거야. 그럼 사람들도 언젠가는 인정해 줄 거야. 1년 후, 영희 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환자분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저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게 됐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제가 가진 30년의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우수 간병사로 표창까지 받았어요. 30년 경험과 후배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에 은주도 왔더라고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은주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날 시상식에서 제가 소감을 말했어요. 30년 전 처음 간병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성이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요즘에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미숙 선생님, 우리 병원에서 간병사 교육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책도 냈어요. 55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인생 이야기와 30년 간병 노하우를 담은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 해보려고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올해로 제주도에 온 지 6년이 됐어요. 61세가 된 지금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 전문가들이 제주도까지 찾아왔어요. 한국의 간병 시스템을 배우러 온 거였죠.
제주도에 있는 다른 중년 여성분들도 저를 찾아와요. 미숙 선생님, 저도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예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릴 때마다 제 인생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용기 말이에요. 저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무시받는 곳이 아니라 인정받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신만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박미숙 씨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간 헌신했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의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혹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다면 박미숙 씨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